자, 오늘은 1차 부등식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유형별로 20개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등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활용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미지수 세우는 거 잘 보고 문제의 뜻에 맞게끔 부등식 세우는 것도 잘 보고 그렇게 부등식 세워서 해결하는 것 잘 봤으면 좋겠네요. 바로 갈게요. 1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은 11이다. 1의 자리 숫자를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당연히 10의 자리 숫자도 미지수로 두는데 두 수의 합이 11이니까 11-x라고 두면 되겠어요. 문제. 10의 자리 숫자와 3배한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4와 17 사이에 있다. 여기서 부등식이 나오는구나. 10의 자리 숫자와 3배한 1의 자리 숫자, 3배한 1의 자리 숫자, 얘네들의 합이 14와 17 사이에 있다. 부등식 세우면 돼요. 이제 풀어서 답 구하는 거 진짜 일도 아닌 거. 동류항 계산하면 2x 나와집니다. 여기 있는 상수 11은 불편하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왼쪽에서 11 빼면 3 나오고 오른쪽에서 11 빼면 6 나오고 양변 2로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x는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끝. 이 범위에 있는 숫자는 2밖에 없어요. x가 2니까 10의 자리 숫자는 9겠네. 1의 자리 숫자 2, 10의 자리 숫자 9. 두 자리수는 92.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미지수 정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의 뜻에 맞는 부등식 세우는 게 중요해요. 풀어서 답 구하는 건 진짜 순식간이야. 2번 갈게요.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 연속하는 두 홀수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1차이나 x랑 x 플러스 1로 두면 돼. 근데 연속하는 두 홀수는 x와 x 플러스 2로 둬야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하면서 부등식 세우면 됩니다. 큰 수의 3배에 6을 더한 수는 큰 수의 3배에 6을 더한 수는 작은 수의 5배 이상이다. 작은 수의 5배 이상이다. 끝났네. 이제 풀면 되는 거. 풀면 3x 플러스 6 플러스 6 3x 플러스 12 얘는 5x 이항하면 2x 여기는 12 x 들어간 녀석이 꼭 좌변으로 이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변으로 이항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정신 잘 차리고 있다면 문제 없는 거. 양변 2로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니까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대신 조심할 것. x는 처음부터 홀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6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는 5가 있고 3이 있고 1이 있더라. 그 중에 두 수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5일 때 아닌가. 하나의 홀수는 5고 또 하나의 홀수는 7이니까 두 수의 합 12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 연속하는 두 홀수를 미지수로 표현하는 것. 첫 번째 핵심.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의 뜻에 맞게끔 부등식 세우는 것. 풀어서 답 구하는 건 진짜 이건 뭐 못하는 친구들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3번 갈게요. 수인이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78점, 82점, 92점 얻었다. 네 번째 시험까지의 평균 점수가 87점 이상이 되려면 네 번째 시험 성적은 이건 뻔한 문제. 78점을 받았고 82점을 받았고 92점을 받았다. 네 번째 몇 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번 시험의 평균 점수가 87점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부등식 나와지죠. 양변에 4 곱하면서 식을 정리해 준다면 얘네들 더한 거 160, 252 거기에 x 더한 게 3, 40, 48, 32, 28, 348 보다 크거나 같다. x 2항에서 정리해주면 96 나와집니다. 최소 네 번째 시험에서 96점 이상 얻어야 평균 87점 이상이 된다. 수 계산과 관련된 부등식 문제들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부 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번째 거. 한 개에 4,500원인 상자에 한 개에 700원인 사탕과 한 개에 1,300원인 초콜릿 10개를 넣으려고 한다.
700원짜리 사탕과 1300원짜리 초콜릿을 합쳐서 10개를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초콜릿 10개를 넣고 사탕은 몇 개를 넣는지 모르는 거고 상자 포장하는데 가격이 4,500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체 금액이 3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탕을 몇 개나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 미지수 정하고 식 세웁시다. 상자 가격 4,500원 에다가 700원짜리 사탕 X개 에다가 1,300원짜리 초콜릿은 10개를 샀다. 다 해서 3만원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식을 풀어도 되고 0을 적당히 지워주면서 정리하고 풀어도 됩니다. 0 2개씩 지울게요.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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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플러스 7x 플러스 130은 300 이하. x만 남겨두고 상수를 이항한다면 175 넘어가서 125. 안 나눠지네. 7로 나누면 7일은 7. 55에는 8번 안 들어가고 7번. 그 뒤는 몰라. 17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당연히 17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부등호 방향 잘 보면서 답 잘 구해야 돼요. 17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뭐 눈치 없게 16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죠? 조심합시다. 5번 문제 갈게요. 전체 개수가 주어진 문제. 앞에서는 전체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전체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한 자루에 200원 하는 연필과 한 자루에 300원 하는 연필을 합쳐서 20자루를 산다. 4,500원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300원짜리 연필은 최대한 몇 자루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몰라. 얘를 미지수로 둘 거야. 그럼 당연히 200원짜리는 20자루에서 X자루만큼 뺀 나머지 구입하겠다. 미지수 정할 수 있죠? 이제 식 세우면 돼. 200원짜리는 20-X자루 산다. 그리고 300원짜리는 X자루 산다. 그래서 4,500원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더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식 세우면 됩니다. 0 2개 지우고 0 2개 지우고 0 2개 지우고 식 풀어주면 40-2x 플러스 3x 우변은 45 동류항 계산하면 x 상수항 이항하면 5 x는 5 이하. 비싼 연필은 5자루 넘기면 안 된대요. 5자루 넘어가면 4,500원 넘나봐. 그래서 최대 5자루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6번 갈게요. 예슬이네 반에서는 한 번 지각할 때마다 벌금을 1,200원씩 내고 9번째부터는 벌금을 1,800원씩 내기로 하였다. 예슬이가 1년 동안 낸 벌금이 1,500원, 15,000원 이상일 때 최소 몇 번 지각한 것인지 구하시오. 이 친구는 지각쟁이네. 한 번 지각할 때마다 벌금을 1,200원씩 내니까 10번을 지각해도 12,000원. 그거보다 더 비싸다는 건 최소한 10번 이상 지각을 했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9번째부터는 벌금이 올라갔지. 얘는 완전 지각쟁이야. 8번 지각했고 그리고 X번만큼 더 지각했다. 추가로 지각한 횟수를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는 1,200원이 벌금이고 여기서부터는 1,800원이 벌금이니까 추가된 거를 미지수로 두면 돼요. 이제 식 세웁시다. 1,200원씩 8번 벌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서 1,800원씩 X번 벌금을 더 냈어. 1년 동안 낸 돈이 15,000원 이상이래요. 아이고, 이런 습관 잘 안 고쳐진다. 큰일 났네. 부등식 풀면 되죠. 300으로 나누면 4예요. 300으로 나누면 6이고 300으로 나누면 50 나와집니다. 4, 8, 32 더하기 6x 50 이상. 6x는
18 이상, X는 3 이상. 어떤 친구들은 3번 이상 지각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있어. 안 되지. 얘는 지각증이라니까. 일단 8번 지각했고 추가로 지각한 게 3번 이상이라고. 그럼 1년 내내 전체 지각한 거는 당연히 11번 이상인 거지. 3번 지각했는데 벌금을 15,000원 냈다. 그러면 그 반이 이상한 거야. 얘는 8번에 3번 이상 지각했기 때문에 1년에 11번 이상 지각했기 때문에 벌금을 저렇게나 많이 낸 겁니다. 뭐 좋은 데 쓰였겠죠, 저 벌금은. 7번 갈게요. 현재 민준이의 예금액은 5,000원, 은영이의 예금액은 3,500원이다. 민준이는 매월 700원씩, 은영이는 매월 200원씩 저금을 한다. 이건 뭐 한 달에 700원씩 저금하는 게 더 힘들겠네. 얘는 더 심해. 얘는 한 달에 200원씩 저금한대. 뭐 저금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게 좀 아니지 않나? 하여튼 민준이의 예금액이 은영이의 예금액의 2배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예금액에 관한 문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X개월 동안 예금을 했다. 미지수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민준이 5,000원이 있었고 매월 700원씩 예금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700원도 아니고 매월 700원.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 은영이는 3,500원이 있었고 매월 200원씩. 얘는 하루에 10원도 적으면 뭐 그래도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 200원씩 X개월을 적어야겠다. 민준이의 예금액이 은영이의 예금액의 2배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 전체에다가 2배를 해주고 그것보다 많아진다 부등식 세워주면 돼요. 풀어서 답 구하는 건 진짜 쉬운 거. 5,000 플러스 700x 7,000 플러스 400x 이항하면 300x 여기 넘어가서 2,000 x는 6. 얼마 7번은 아니고 6. 얼마 당연히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은 7개월 후다 얘기하면 되겠죠. 7개월 동안 꾸준히 저금하면 몇백 원이라도 더 많아지나 봐요. 하여튼 예금액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거 중요한 거 8번. 유리한 방법 선택하기.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정말 여러 학교의 시험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유리한 방법 선택하기는 진짜 자주 나왔던 것 같아. 조심합시다. 알고 나면 쉬운데 꼭 이 백분율 들어가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갈게요. 35명 이상 50명 미만의 학급의 학생들이 소풍을 갔다.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이고 단체 입장 시 35명 이상은 12% 할인, 50명 이상은 20% 할인해 준다. 학생들이 몇 명 이상일 때 50명 단체 입장권이 더 유리한가? 이런 걸 묻는 거네요. 당연히 반 인원수를 X명이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35명 이상이야. 50명은 안 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할인을 받아요. 얼마나? 12%만큼. 근데 표를 몇 장 더 사서 50명 단체 입장권을 구매한다면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표 몇 장 버리더라도 50명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표를 구입하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지. 이런 문제 많이 봤죠? 바로 식 세울게요. 5,000원씩 X명이 입장을 했다. 근데 여기 있는 X명은 35명 이상이다. 그래서 얘네들 할인을 받는다. 12% 할인 받아서 원래 지불해야 될 금액의 88%만 내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명, 저희 50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50명 단체 입장권을 살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더 많이 할인해 주니까. 저희 50명이에요. 그러면 20% 할인해 드릴게요. 원래 가격의 80%만 내세요. 맞아요? 이 입장료보다
이 입장료가 더 유리했으면 좋겠다. 가격이 유리하다는 건 가격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부등식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좌변에서 5천, 우변에서 5천. 지워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좌변에 100, 우변에 100.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뭐 8로도 나눠볼까? 8로 나누면 11.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안 나눌게요. 11x. 8로 나누면 여기는 10. 그래서 여기는 500. 봐봐. 문제 이해하고 부등식 세우면 풀어서 답 구하는 거 진짜 간단하잖아. x는 11분의 500보다 크다. 11이 4번이면 440. 11이 5번이면 55. 45점 얼마 되겠네. 유리수와 순환소수 단원도 아니고 이게 얼마인지 뭐 알아서 뭐해. 그냥 45점 얼마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46명 이상이라면 표 남아서 버린다 하더라도 50명이에요 뻥치고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유리한 방법 선택하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9번. 또 유리한 방법 선택하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다. 회원이 아니면 한 개당 5,000원이고 배송료가 2,000원이다. 회원 가입을 하면 가입비가 1,000원이 아니 10,000원이고 한 개당 20% 할인받고 배송료도 안 든다. 물건을 몇 개 이상 사는 경우에 회원 가입이 더 경제적인가? 더 금액이 적게 드는가?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회원이 아니라면 한 개당 5,000원. 5,000원짜리 X개를 사는구나. 배송료도 2,000원. 어이구. 돈이 물건값과 배송료 든다. 회원 가입을 하면 일단 10,000원을 내야 돼요. 선불. 축하드립니다. 10,000원의 회원권을 얻으셨어요. 대신 저희가 싸게 해드릴게요. 5,000원짜리 X개를 구매한다면 원래 이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20% 할인해 드릴게요. 원래 가격의 80%만 내세요. 회원이 아니면 배송비도 내지만 회원이니까 이미 10,000원 내서 회원이 되었으니까 배송도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게 회원가고 이건 일반 가격입니다. 이게 더 유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맞아요? 수가 좀 크니까 0을 적당히 지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0을 3개씩 지울까? 5x 3개 지우면 후회할 것 같은데 여기는 2. 0 3개 지우면 여기는 10. 여기 0 3개 지우면 5x. 다행이다. 4x 나오는구나. 2항하면 x. 2항하면 8. 뭐 9개 이상 사야겠네. 여기서 9개 이상 물건을 사면 배송비 공짜에다가 처음에 냈던 이 가입비를 넘는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9번 문제 유리한 방법 선택하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원가, 정가, 판매가. 요거는 항상 패턴이 똑같은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물건 가격은 3종류가 있어. 원가가 있고 정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어. 원가 800원인 물건이 있는데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겠죠? 정가를 할인해서 판다. 그래도 원가의 15% 이상의 이익이 생겼으면 좋겠다. 정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X라 둘게요.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은 정가에서 20% 할인된 금액이니까 정가의 80%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 맞아요? 이렇게 판매된 판매가는 원재료비, 원가보다는 당연히 비싸야 됩니다.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다. 여기 망하는 거예요. 판매가가 높아야 돼. 15% 이상의 이익이 얻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15% 이익은 얻었으면 좋겠다. 10은 이렇게 세우면 되지. 800원짜리에
15%의 이익을 붙이면 원래 금액의 115%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다. 판매되는 가격이 비싸면 돼. 같거나. 판매되는 가격이 내가 생각한 15% 이익을 붙인 그 가격과 같으면 나는 15% 이익이 생기는 거고, 더 비싸게 팔리면 15%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부등식을 세울 수 있다면 풀어서 답고 하는 건 뭐다? 1도 아니다. 양변에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하고 양변을 80으로 나눌게요. 80으로 나눌게요. 그래야지 쉬워. 됐지? 정가는 1150원 이상으로 정해야 돼. 당연히 정가의 최소값은 1150원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원가가 800원, 이익을 붙여서 정가 1150원. 잘 안 팔렸네? 세일해드릴게요. 그래도 이익이 생겨야 된다. 상황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줄게요. 11번. 어떤 상점에서는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가 뭐 나와 있네. 또 일단 원가와 정가와 판매가를 써놓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25%의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했는데 잘 안 팔렸어. 그래서 200원 더 싸게 팔았다. 200원 세일해 줬구나. 200원 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의 25%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구나. 원가의 범위를 구하여라. 원가 얼마인지 몰라요. X. 25%의 이익을 붙였다면 125%가 된 겁니다. 원가의 125%가 된 거예요. 100% 기준으로 25% 이익을 붙였으니까 비율은 125%. 근데 잘 안 팔렸어. 이렇게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려서 이 가격, 정가에서 200원을 깎아줬어요. 그래도 15%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 잘 보면 웃고 있어요. 뭐 웃긴 문제야. 맞지? 이제 뭐 여기서 세웠던 것처럼 식 세워주면 됩니다. 15%의 이익을 붙인다면 100분의 115? 이만큼만 팔려도 좋겠다.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리면 땡큐지. 판매된 금액이 원가에 15% 이익 붙인 것보다 더 비싸다면, 같다면 15%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거에 되는구나. 이제 양변에 100 곱하면서 식 정리하면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100 곱하고 100 곱하고 100을 곱하면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10x. 좀 자리가 없어서 그냥 좀 암산을 할게요. 100을 곱한 상태죠?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면 양변 부등호 바뀌겠네. x 2000. 그러니까 원가의 범위는 2000원 이상. 일단 원가가 뭔지, 정가가 뭔지, 판매가가 뭔지, 가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합시다. 그래야지 미지수로 표현하고, 그래야지 또 부등식도 세우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12번 갈게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4cm만큼 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4cm만큼 더 길구나. 항상 미지수를 정할 때는 짧은 걸 미지수로 잡아줍시다. 그래야 긴 걸 표현하기 편해. 2배보다 4 더 길다. x의 2배보다 4 더 길구나. 이 가로구나. 됐죠? 둘레의 길이가 200 이상이다. 둘레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더한 겁니다. 가로, 세로 더한 것에 2배가 둘레예요. 2x 플러스 4 x 더한 것에 2배가 둘레예요. 그 둘레가 200 이상이다. 그냥 풀면 되네. 양변 2로 나누면 3x 플러스 4 100.
이항하면 3x는 96, x는 32 이상. 세로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됩니까? 32cm 이상이면 된다. 얘는 뭐 도형에 관한 문제치고는 정말 쉬운 문제. 됐죠? 13번.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싫어해요. 그림 그리면서 해결하면 좋습니다. 이해하기 편해. 갈게요. A 지점에서 24km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간다. 여기 A 지점이 있고 여기 B 지점이 있어요. 24km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속 6km로 걷다가 10분 쉬고 그 이후에는 시속 4km로 걸어서 4시간 30분 이내로 간다. 여기는 뭐 시속 4km로 갔다. 그리고 여기는 시속 6km로 갔다. 중간에 10분을 쉬었구나. 여기서 10분 쉬었나 보다. 그래서 다 해서 4시간 30분 이내여야 한다. 10분 쉰 걸 제외해 준다면 그냥 가는데 걸린 시간은 4시간 20분 이내입니다. 6km로 걸어야 할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걸 x로 둘게. 당연히 얘는 24-x가 되겠지?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면 시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시간 구할 수 있는 거야. 전체 걸린 시간 나와 있잖아. 이건 시간 가지고 부등식 세우라는 거야. 바로 세울게. 4분의 24-x 더하기 6분의 x 4시간 20분 이내다. 이하다. 이렇게 부등식 세우면 돼요. 시속 킬로미터, 시속 킬로미터. 여기는 킬로미터. 단위를 맞춰야지. 이것도 몇 시간 몇 분. 분으로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지만 시간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는 친구들 있지. 조심해야지. 4시간 20분이면 4와 3분의 1시간. 그러면 3분의 13시간. 3분의 13시간 이내다. 이렇게 부등식 세우면 돼요. 이것도 자리가 없네. 여기다 그냥 풀까? 양변에 12를 곱하면 72-3x 플러스 2x 12 곱하면 4, 52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넘어가서 마이너스 20 부동 방향 바뀌면서 x 20 이상 시속 6km로 걸어야 할 거리는 20km 이상 쓰면 됩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공식은 달달달 외우면서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진짜 되게 많아. 그림 그리면서 표현하면서 나는 뭘 가지고 식을 세워야겠다. 연습하세요. 14번 A중학교는 점심시간이 1시간이다. 이 학교에 다니는 77이는 등교할 때 준비하지 못한 학습 준비물을 점심시간 이용해서 준비하려고 한다. 시속 4km로 걷고 준비물을 사는데 30분 걸린다면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문방구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여기 학교가 있고 문방구가 있습니다. 얘가 좀 777 못해서 77인가 봐. 전체 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몰라요. 대부분은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는데 여기는 몰라. X킬로미터나 둘게. 점심시간 1시간인데 문방구에서 30분 걸린대요. 정말 뭘 엄청난 걸 두고 왔나. 그냥 왔다 갔다만 30분 이내로 해야 됩니다. 시속 4km. 이것도 다 나왔네. 속력 나왔고 거리 나왔으니까 가는데 걸린 시간 나오죠? 4분의 x. 물건 사는데 30분 걸렸으니까 왕복 30분 이내여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건 사는 시간 제외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왕복이라는 거. 맞죠? 가는데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돌아올 때도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왕복 30분이네. 여기다가 또 30 쓰면 또 큰일 나지.
그거면 왕복 30시간 이내라는 거고, 왕복 30분이면 이건 2분의 1시간입니다. 2분의 1 이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양변에 4 곱하면, 아니다. 양변에 4 곱하자. 4 곱하면 여기는 2x 2 x 1 1km 이내에 있는 문방구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앞에 문방구 있으니까 되겠네. 됐어요? 또 16번 15번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정훈이와 소연이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다. 도로에서 뭐 하는 거야? 정훈이는 절로 가고 소연이는 저쪽으로. 정훈이는 소연이가 출발한 지 36분 후에 출발했고 소연이는 시속 6km, 정훈이는 시속 8km로 달린다. 두 사람이 5km 떨어지는 것은 소연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얘가 기준이에요. 얘네들 헤어졌나 보다. 헤어졌나 봐. 얘가 X분만큼 달렸다. X분은 얘랑 좀 단위가 안 맞네. 이건 시속이잖아. 두 사람이 5km 이상 떨어진다. 여긴 킬로미터 나와 있잖아. 단위가 좀 안 맞아요.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X 시간. 돼요? 소연이가 X 시간 동안 달린다. 시간 나와 있고 속력 나와 있으면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소연이가 달린 거리는 6x. 정훈이 헤어져! 그 충격에서 못 있어서 36분간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소연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36분이면 60분의 36, 5분의 3시간이네요. 5분의 3시간. 소연이는 X시간을 달렸지만 정훈이는 5분의 3시간 동안 여기 있었던 거고 소연이보다 이만큼 덜 달린 겁니다. 대신 빠르죠. 시속 8km로 갔어요. 5분의 3만, 이거 잘못 썼다. X보다 5분의 3만큼 적다. X보다 5분의 3만큼 적다. 이거 좀 지저분하네. 뭐 어쨌거나 두 사람이 달린 거리의 합이 5 이상이다 라고씩 세우면 되나?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둘이 점점 멀어진단 말이야. 5 이상. 풀면 14x 마이너스 5분의 24. 그게 5 이상. 양변에 5를 곱하면 70x. 여기는 25, 여기는 마이너스 24 넘어가서 49. 오케이. x는 7로 나누면 10분의 7 나오나요? 70분의 49니까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10분의 7. 대신 얘는 x 시간이란 말이야. 60을 곱해주면 42분. 소연이가 출발한 지 42분 후면 정훈이도 정신 차릴 만큼 차리고 뛰어간단 말이지. 두 사람이 5km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전부 다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좋단 말이야. 얘는 좀 보기가 싫었어. 미안해. 화이트 저기 있다. 화이트 가져올까? 안 틀릴 줄 알고 화이트를 저 멀리다 놨었는데 틀렸네. 이건 이렇게 하고 여기다 8을 쓰겠습니다. 8. 됐다. 이제 좀 깔끔하네. 됐나요? 전부 다 그림을 그리고 있죠. 수직선은 그림을 뭐 잘 그리라는 소리는 아니야. 대충 그리더라도 상황 이해하자는 소리지. 소금물 문제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릴 겁니다. 16번 할게요. 10%의 소금물 400g과 20%의 소금물 섞어서 15% 이상의 소금물을 만든다. 뭐 누가 그림 잘 그리래? 그냥 비거 그려주면 돼.
10%짜리 400g. 거기에 섞는다. 20%짜리 몰라. 얼마나 섞는지 몰라. 그래서 15% 이상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섞은 게 내가 생각한 기준 15%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소금물의 양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지. 얘는 많고 얘는 적으면 비교가 되겠어? 안 되지. 이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 가지고 풉니다. 여기 소금이 얼마나 있지? 여러분들 농도라는 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10%는 이만큼 소금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야. 400g의 10%만큼 소금 있어. 됐어요? 여기 소금 얼마나 있어? Xg의 20%만큼 소금 있어. 여기 소금 얼마나 있어? 400 플러스 X의 15%만큼 소금 있어. 얘네들 더하기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풀면 돼. 양변에 100 곱해서 짠, 짠, 짠. 4000 플러스 20X. 이거 풀면 6000 플러스 15X. 이항하면 5X 2000 X 400. 20%짜리 소금물은 400g 이상 섞어야 됩니다. 원래 10%짜리 소금물이 있었어요. 당연히 여기보다 더 짠 녀석을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농도는 15%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주어진 상황 그림으로 이해하고 식 세우면 풀어서 잡고 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 되나요? 다음 문제에서 또 해결해 볼게요. 17번 농도에 관한 문제. 8%의 설탕물 있다. 8%짜리가 300g이 있구나. 농도가 6% 이하가 되게 하려면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물 넣는다는 소리구나. 물을 계속 넣으면 싱거워지겠죠. 농도가 6%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한 기준이 6%짜리야. 물을 계속 섞어서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부등식. 됐어요? 물을 얼마나 섞을까? 몰라. 새로운 소금을 300 플러스 X 맞춰놓고서 식세우면 됩니다.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흙탕물이든 다 똑같아. 여기 얼마나 있어? 300g에 8%. 이건 물입니다. 이건 그냥 물이에요. 여기는 소금이 없는 거예요. 설탕도 없는 거야. 우리는 항상 설탕의 양만 가지고 식을 세울 거거든. 이건 식 세우는 거 아니야. 선생님 X가 없잖아요. 여기서 태어나. 300 플러스 X의 6%만큼 설탕이 있다. 비교했을 때 왼쪽이 더 작았으면 좋겠다. 됐나요? 100 곱하고 100 곱하고 풀면 2400. 여기는 1800 플러스 6X. 이거 이항하면 600. X는 100 이상. 100g 이상의 물을 섞어야 농도가 6% 밑으로 떨어진다. 50g 단위 컵으로 몇 번 이상 물을 넣어야 됩니까? 당연히 2번 이상이죠. 너무 당연해서 짜증 아닌 짜증을 내봤습니다. 되나요? 18번 갈게요. 8%의 소금물 500g에서 그냥 소금물 문제 나오면 비커를 그려주는 거야. 그냥 습관처럼. 물을 증발시킨다. 물을 증발시키는구나.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더 넣는다.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소금을 더 넣는다. 농도가 30%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녀석은 농도가 30%짜리 이상이면 좋겠구나. 물을 얼마나 증발시켜야 되는가? 보세요. 물을 이만큼 증발시키면 그만큼 소금을 집어넣을 겁니다.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 거다. 500이야. 맞지? 물을 증발시킨 만큼 소금으로 채워놓겠다잖아.
그러니까 전체 양은 변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부등식 세우면 여기 소금 얼마나 있다? 500g에 8%만큼 있다. 여기 소금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생소금을 더했잖아. 소금은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래서 500g의 30%보다 더 많은 소금이 됐다. 이렇게 부등식 세우면 돼요. 양변에 100을 곱하면 조심하자. 여기 100배 해줘야 된다. 4000 플러스 100x 우변은 15000. 이거 이항하면 11000. 양변 100으로 나누면 11. x는 11 이상. 11g 이상의 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최소 11g의 물을 증발시키는 거야. 물 증발시킨 만큼 소금을 집어넣어. 그럼 겁나 짜죠. 엄청 짜요. 이게 소금인가 물인가 싶을걸? 19번 갈게요. 6%짜리 소금물 200g에 6%짜리 소금물 200g에 소금을 더 넣는다. 소금을 더 넣는다. 10% 이상의 소금을 만든다. 이건 뭐 쉽네. 10% 이상의 소금을 만든다. 소금을 얼마나 넣을까? 몰라. 새로운 소금물은 200 플러스 x라고 두면 되겠죠? 소금 얼마나 있어? 200g이 6%. 거기에 소금 얼마나 더했어? 이만큼 더했어. x. 물을 더한다. 그럼 그때 무시하는데 소금을 더한다. 그럼 그때는 생각해야죠. 소금 얼마나 있어? 200 플러스 x의 10%. 양변 100 곱해서 풀면 됩니다. 1200 플러스 100x 분배하면 2000 플러스 10x. 오잉? 얘는 100x인데 얘는 10x네. 6% 200g 됐고 소금 넣었다. 됐고 100 곱하고 100 곱하고 100 곱하고 이항하면 90x. 이거 이항하면 800 나와집니다. 여기 0 지우고 여기 0 지우면 9분의 80. 뭐 좀 분수로 나오면 어때? 어차피 직접 만든 소금물도 아닌데 방법을 알면 되죠. 소금의 양이 더해질 때는 방정식, 부등식에 포함을 시키고 물이 더해진다. 그럴 때는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 위에서 물을 뺐죠. 무시했어요. 소금을 더했기 때문에 플러스 x가 나온 거야. 이 위에 물 더했죠. 그때 무시했어요. 빈칸이잖아. 농도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맞춥시다. 이건 점수 주는 거예요. 마지막 일에 관한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 끝낼게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남자 한 명은 10일, 여자 한 명은 12일이 걸린다. 남녀 합쳐서 11명이 하루에 일을 끝내고 싶다. 남자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가? 남자 한 명이 10일 동안 일을 끝낸대요. 남자 한 명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 일에 관한 문제들은 항상 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얼마일까? 이걸 구하는 겁니다. 한 명이 10일 걸리니까 한 명이 하루에 하는 일은 전체 양의 10분의 1이라고 두는 거죠. 여자는 한 명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12분의 1. 전체 일의 양은 1이라고 둔다면 남자 한 명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고 여자 한 명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2분의 1이다. 남자는 몇 명 필요한가? 몰라요. X명. 여자는 몇 명 필요한가? 몰라. 11-X. 모두 합쳐서 11명이니까 미지수는 이렇게 정하고 식 세우자. X명이 하루에 10분의 1씩 일한다. 11-X명이 하루에 12분의 1만큼 일한다. 그렇게 며칠 일했으면 몇을 더 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하루 일한 거죠. 하루 일했어요. 둘이 합쳐서 하루 동안 일했어요. 다 합쳐서 전체 일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부등식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남자 X명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 10분의 1X.
여자 11-x명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12분의 1 곱하기 11-x 둘이 합쳐서 일을 한다? 전체 일보다 더 많은 양을 하면 하루에 일이 끝나는 겁니다. 됐나요? 양변에 60 곱하면 6x 플러스 55-5x 60 곱했죠? 60 동량에서는 x 2양하면 5 5명 이상 최소한 5명 필요하겠네. 그래야 나머지 여자들 해가지고 전체 일을 하루에 끝내겠네. 됐어요? 일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면서 남자 여자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얼마인지 두면서 문제를 풉니다. 이거 나중에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똑같은 거 또 나오죠. 중요한 것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20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합시다. 부등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 강의 많이 보세요. 선생님이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게 수업을 했거든. 소리가 너무 울릴까봐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게 했으니까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봐. 보다 보면 잠도 잘 와. 잠도 잘 오고 부등식 꿈꿀 수도 있어. 응?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화이팅입니다. 오늘 수업 끝낼게요.